지난 시간에는 GitHub에서 하나의 리포지터리를 만든 이후에 우리 컴퓨터에서 Git을 이용해 해당 리포지터리에 접근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혹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다 개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바로 오픈소스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픈소스란 기본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공짜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대학교 시절 우리들의 도우미와도 같은 존재였죠. 정말 다방면으로 다른 사람들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넘쳐나는 공간인 GitHub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소스코드를 확인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던 상당수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이 정말 많이 이 오픈소스였을 거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에서 자주 다루었던 이 부트스트랩 또한 오픈소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부트스트랩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예쁜 디자인의 웹사이트를 뚝딱 하고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실제로 GitHub 주소에서 이 부트스트랩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실제로 트위터에서 만든 부트스트랩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트스트랩을 단순히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트스트랩 소스코드 자체를 확인하면서 공부하고 혹은 이러한 오픈소스에 여러분들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혹은 이 부트스트랩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이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 별점을 보시면요. 약 10만 개가 넘는 스타가 박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 별점을 줬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타, 즉 별이 많이 박혀있는 오픈소스일수록 정말 좋은 오픈소스이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별이 1000개만 넘어가도 정말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 별 때문에 약간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높은 별점을 받고 있으면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GitHub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색해보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영감과 자극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 소스코드를 클론해서 우리 컴퓨터로 옮겨서 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리드미 파일이라고 해서 해당 오픈소스를 잘 설명해주는 글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보통 이 리드미 파일에는 누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등이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서 소스코드를 하나씩 뜯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픈소스 활동을 한다고 하면 특정한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정한 오픈소스에 우리가 기여를 하는 행위, 즉 컨트리뷰션을 하는 행위 등을 지칭합니다. 이제 우리는 컨트리뷰션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될 건데요. 컨트리뷰션은 말 그대로 기여한다는 의미이고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안 취약점 수정 등 뿐만 아니라 오타 수정, 번역, 의견 제시 등도 모두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오픈소스에 참여해서 자신의 실력을 늘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운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이익도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오픈소스 활동, 다시 말해서 컨트리뷰션 활동은 왜 하는 걸까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요. 이제 오픈소스 활동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GitHub와 같은 공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할 때 그 이력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자기가 운영하고 혹은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많은 개발자들은 자신의 이력서에 자신의 GitHub 주소를 적어놓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해보고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미터란 용어도 나오는데요. 이 커미터라는 것은 컨트리뷰터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누군가 컨트리뷰션을 하면 그를 컨트리뷰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컨트리뷰션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실제로 반영을 시킬지 안 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직접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소스코드를 바꾸고 수정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젝트에 어떠한 코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십 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커미터란 실제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은 사회 공헌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직접 공개하고 여러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공개해서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다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이 어쩔 수 없이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이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픈소스들은 다양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라이센스에 맞게 오픈소스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떠한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사용이 될까요?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만 몇 가지 가져와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MIT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배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MIT 라이센스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공개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느슨한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고요. 아파치 라이센스 또한 MIT 라이센스와 거의 흡사한 라이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로 개발된 오픈소스를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GPL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GPL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라이센스에 비해서 다소 제약 조건이 있는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만났을 때 술 한잔 사주면 되지 이런 마인드에서 나온 라이센스 또한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라이센스가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비어웨어라고 해서 그냥 만났을 때 내가 그 오픈소스 잘 썼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술 한잔 사주고 말자는 이러한 라이센스 또한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오픈소스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히 GitHub에 프로젝트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단순히 프로젝트를 함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픈소스 활동에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오픈소스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